뮤지션, 이 시대를 빛낸 뮤지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 궁금해요. 오늘이야말로 정말 그 감성 타임의 제격인 목소리입니다. 네. 그냥 목소리 하나로 모든 걸 다 표현해내는 요즘 좀 난리예요. 이분이 정말? 이제 컴백을 하고 나서 각종 음원 사이트와 이 인터넷상에서 정말 갓이 돌아왔다. 아, 박효신, 갓효신이라고 불리는 오늘 박효신 씨의 음악들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 가만히 있으려고 그랬는데 가만히 못 있겠네. 아는 분 나와가지고. 박효신 씨, 지금 많은 또 꿈꾸라 청취자분들이 어머, 네. 더 뮤지션에서 박효신을 시의적절하게 잘 골랐죠? 기가 막힙니다. 더 뮤지션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죠.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노래 먼저 들을까요? 네, 지금 뭐 새로운 7집 앨범이 나와서 7집 앨범 수록곡들이 전부 다 정말 차트 줄 세우기를 할 정도로 이렇게 인기가 있는데요. 네. 지난 화요일에 꿈꾸라에서 숨이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기본적으로 제작진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이 이게 문제예요. 나가는 음악 또 트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 7집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 이 7집 앨범에서 가장 처음으로 발표됐던 싱글, 2014년에 나왔던 야생화를 첫 곡으로 들고 왔습니다. 이게 시작이었죠. 네, 7집 그랬죠. 전체 그림의 네. 시작을 알렸던 노래였습니다. 야생화 함께 듣겠습니다. 명곡입니다. 네. 명곡이에요. 박효신 씨 음악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 번 들어요라는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종종 듣는데요. 야생화가 진짜 그 리스트 중에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정말 사실 박효신이라는 뮤지션, 그러니까 보컬리스트의 큰 매력은 그 남자 보컬리스트들로 하여금 네. 약간 도전의식? 이 노래를 이렇게 표현했다니 나도 불러보고 싶다. 네. 나는 약간 도전의식이 생기게 만드는 목소리라서. 그래서 야생화를 다시 부른 그런 후배 가수들도 꽤 엄청 있었죠. 많았죠, 엄청 많았죠. 네. 네, 이 노래는 저도 이 야생화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이 음악 자체도 너무 뛰어난 발라드고, 그리고 박효신 씨 목소리가 이 데뷔 때 목소리 기억하시는 분들이면 이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때에 엄청 비하면. 바뀌었죠. 엄청 바뀌었어요. 네. 근데 그 변화가 뭐라 그럴까요? 진짜 왜 나이가 들고 경력이 쌓이면 이끼가 낀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느낌. 뭔가 이 관록이 목에서 그냥 이렇게 나오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이 야생화의 가사 때문에 더 그랬을 수도 있는데, 가사가 사실 가사만 딱 떼어놓고 보면은 약간 좀 요즘 언어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얗게 피어난 얼음꽃이 있고 바람이 또 달가워. 이 달갑다는 표현도 조금 예스러운 느낌도 있고, 그렇네요. 그런 좀 한 줄기 햇살에 몸을 녹이고 이런 그 시적인 표현들이 요즘 가요에서 거의 사용이 안 되는데, 그런 언어를 오래된 느낌이 안 들게 세련되게 이렇게 발라드를 표현해냈다는 게 좀 놀라웠어요. 근데 그게 바로 박효신 씨의 어떤 성숙함을 좀 더 극적으로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아요. 그 박효신 씨가 한동안 그 여러 가지 문제로 이렇게 활동을 제대로 못하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일들을 겪고 나서 이제 본인 스스로를 이 야생화라는 꽃에 의인화를 했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좀 자전적인 얘기를 닮았는데요. 이게 이제 2014년에 발표된 곡인데 2013년에 한 패션 잡지에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 그 인터뷰에서 지금 한창 곡을 쓰고 있는데 내 머릿속에 지금 있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 단어가 그로우라는 단어다. 잘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예쁜 나무 한 그루를 키우고 있는데 거기서 어느 날 갑자기 가지 하나가 딱 새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음악으로 쓰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너무 어려운가? 이거 말로 설명하긴 복잡하지만 좀 더 성숙해지고 솔직해진 이야기를 음반에 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그로우라는 그 키워드, 그게 바로 지금 들으셨던 이 야생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딱 들어맞네요. 그쵸. 네, 딱 들어맞아. 네. 그러니까 뭔가 성장한다, 잘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음악적으로도 그렇고 인간적으로도 많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7집 음반을 들어보면 이 야생화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본인 스스로를 위로하는 음악이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나왔던 싱글로 뭐 해피 투게더나 샤이너 라이트나 그리고 숨 그리고 홈 이런 음악들이 전부 다 위로라는 단어 하나로 좀 설명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새 앨범이 좀 사람들에게 좀 반응을 얻고
받고 이렇게 사랑을 받는 이유가 뭐 박효신 씨가 워낙 노래를 잘해서이기도 하지만 요즘 사람들이 음악에서 굉장히 위로를 많이 필요로 하는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근데 실제로도 그 박효신 씨가 이번 앨범에는 무엇보다 지금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또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담아내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위로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좀 더 집착을 한 것 같은데, 근데 예전 인터뷰 자료를 막 찾아보니까요. 그 2004년에 4집 앨범 발표를 한 다음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중학교 딸을 가진 어머니 팬들이 요즘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 한 어머니가 이렇게 편지를 보내셨는데, 요즘 박효신 씨의 노래로 위로를 받는다라는 그 글이 있었대요. 네. 근데 그 편지를 보고 너무 많이 울었다고.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얼마나 힘들게 지금 생활하고 계신지가 본인의 어머니도 그랬고 너무 그게 느껴져가지고 내가 정말 위로가 되는 노래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요 뭐 사실 근래가 아니죠. 박효신 씨의 음악 생활 중에 반 이상 넘어가도록 엄청 힘든 네. 어떤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약간 지체되는 아쉬움을 저희 팬들은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서 오는 그 뭐랄까요, 심리적인 압박감이랑 어둠 이런 것들에 공감하는 울림이 엄청 커지셨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파하거나 힘들었던 거에 대한 위로가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아픔에 대한 그렇죠. 울림을 엄청 크게 받으시나 봐요. 네네. 앨범에 다 녹여내시는 거 보면. 네, 그렇죠. 그리고 또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이 위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좀 박효신 씨가 성숙, 그리고 그 성숙을 통한 위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데뷔 때부터 이미 너무 성숙한 목소리이긴 했습니다. 아유, 다 자랐죠. 다 자랐어요. 뭐 정말 나이를 속인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만큼 정말 성숙한 목소리였는데요. 네. 저 박효신 씨 1집을 뭐 오랜만에 이거 준비하면서 다시 들었는데 뭐 그때랑 이제 뭐 창법이나 목소리의 변화는 많아졌지만 그때를 19살 목소리라고 하기에는 정말 지금 들어도 좀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데뷔곡 들고 왔습니다. 해줄 수 없는 일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좋네요. 함께 듣겠습니다. 이 노래가 정말 고등학교 때 불렀던 노래라니. 참, 대단하십니다. 뭐 사실 그 말을 태희 씨가 할 사람 태희 씨가 하는 건 좀 이상하긴 한데요. 저는 박효신 씨랑 이제 방송을 같이 했을 때가 많아가지고 이상하게 이렇게 효신 씨가 그 방송 활동을 딱 주력으로 할 때가 한 2번밖에 없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2번이 저랑 딱 활동이 겹쳐가지고 겹쳤군요. 네. 이상하게 다 같이 했어요. 모든 음악 프로도 같이 했고 뭐 작업실도 같이 다니고 그랬던 때가 있어가지고 그 여리여리하고 다정다감하고 엄청 다정하세요. 네. 엄청 다정한 형이신데 노래할 때 누구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전투력을 보여주시는 이 모습에 좀 놀랐던 기억도 많이 나고요. 그래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박효신 씨에게 이런 걸 물어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박효신 씨에게 태희 씨에 대해서 물어봐도 똑같은 대답할 것 같은데요. 아니. 엄청 다정다감하고 참 살가운 동생인데 노래할 땐 전투적이다. 그때 저는 정말 뭐 표현력 정말 완전 경상도에라 가지고 그 다정함에 뭐 리액션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격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었어요. 약간 떨릴 정도였어요. 경상도 남자가 느꼈을 때는 남자한테 이런 다정함을 받아본 기억이 없는 것 같은 느낌. 그렇구나. 정도. 정말 내가 여자친구인가? 나한테 왜 이렇게 다정하게 해주시지? 할 정도의 다정함이에요. 정말 스윗하세요. 그렇군요. 그래서 좀 놀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정을 많이 주시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쩌면은 글쎄요. 박효신 씨의 음악에서 느껴진 어떤 그런 감성적인 부분이 그런 성격적인 부분하고도 또 맞아떨어지는 게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지금 많이 맞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드네요. 박효신 씨가 이 해줄 수 없는 일로 데뷔했을 때 그때도 정말 대단했죠. 엄청난 신인이 탄생을 했다라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었는데요. 처음에 데뷔를 하게 된 게 이제 친구가 권유를 해서 학교에서 개최한 그 가요제에 나갔는데 그냥 노래를 했는데 대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부천에서 열렸던 청소년 가요제에서 이기찬 씨의 플리즈를 불러가지고 또 그냥 대상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리고서는 이제 청소년 가요제를 좀 많이 다녔대요. 이제 본인이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를 객관적으로 좀 알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2-3개의 청소년 가요제를 더 거치면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바로 음반 기획사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처음 음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겪어야 되는 어떤 일들 중에 좀 안 좋은 케이스가 있죠. 소속사가 문을 닫게 되는 뭐 그런 것들. 네, 그런 일을 좀 겪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데뷔가 조금 늦어져가지고 이제 고3 때 데뷔를 하게 된 건데. 야, 더 빨리 할 수도 있었네. 네, 그렇죠. 그랬다면은 조금 더 센세이션을 했을 수는 있겠지만, 어쩌면은 글쎄요. 더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었던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사실은 이제 계약을 했고 이제 고3 때 데뷔를 한 건데 정식 데뷔는 99년에 이 S본부 라디오 영스트리트 공개 방송에서 데뷔를 했고요. 그리고 해줄 수 없는 일로 이제 앨범을 냈었습니다. 김범수 씨하고 데뷔 동기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진짜 대단한 보컬리스트들이 많이 나왔어요. 박효신 씨, 김범수 씨, 그리고 여자 쪽은 박정현 씨, 박하엽이, 앤 이런 R&B 발라드를 주로 불렀던 그런 가수들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2000년대 초반까지로 완전히 주름 잡았죠. 난리였네요. 네. 그리고 2004년에 태희 씨가 등장하고요. 저 얘기 잠깐 빼주세요. 제가 선배들한테 이 코너를 준비를 하면서 네. 이렇게 대충 러프하게 이렇게 약간 할 말들을 좀 써와요. 그러니까 뭐 인터뷰 자료라든가 뭐 언제 데뷔를 했고 이런 팩트들을 좀 써오는데 네. 여기 2004년에 태희 등장 되게 굵은 글씨로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정말 그렇게 폰트까지 크게 해오셨네요. 혹시 제가 말 안 할까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의 존재를 부각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네. 어쨌든 박효신 씨한테 물었습니다. 초기에 자기 초기 이제 활동을 할 때 1, 2, 3집 이때쯤에 본인의 음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1집은 정말 마음에 들고 또 추억도 많았고 새롭게 경험하는 것도 많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2집은 사실은 음악들은 좋았지만 그렇게 본인이 좋아하는 음반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1집에 해줄 수 없는 일 다음에 2집에서는 이제 동경이라는 노래로 활동을 했었고 네. 이 동경이 김동률 씨가 작사 작곡한 곡이었죠. 그리고 먼 곳에서라는 후속곡은 윤상 씨가 또 작곡한 먼 음악이었고. 곳에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음악은 다들 너무 좋았는데 그 박효신 씨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이 좋은 작곡가의 작품이었지 박효신의 작품은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게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은 사실 이런 R&B 특히나 정통 소울을 정말 하고 싶었는데 소속사에서는 아직 한국에서는 그렇게 정통 소울을 하기에는 시장이 이렇게 좋지는 않으니까 좀 더 보편적인 가요를 하자. 그래서 이렇게 김동률 씨나 윤상 씨나 뭐 조규만 씨나 훌륭한 작곡가들을 이제 박효신 씨하고 일종의 콜라보레이션을 시켰던 거죠. 근데 박효신 씨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하고 싶었던 거를 좀 못하고 강압적인 것도 많았고 그래서 2집 앨범 웰메이드긴 하지만 박효신의 작품이라고 하기엔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다시 인터뷰를 해보고 싶다. 지금 다시 박효신 씨에게 네. 이 집에 대해서 물어보면 또 다른 대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럴 생각도 수 들어요. 있죠. 맞아요. 그때 당시는 사실 하고 싶었던 것과 네. 해야만 하는 것에 대해서 네. 갈등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네. 이게 또 지나고 나면 그때 참 좋았던 환경이었는데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긴 엄청난 해요. 작곡가들과 지금 네. 있을 수 없는 작업들을 한 거잖아요. 사실은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였고 데뷔한 맞아요. 지가 얼마 안 된 신인이었고 그런데도 그런 작곡가들이 같이 작업을 하고 싶었던 거는 그만큼 박효신 씨가 노래를 너무 잘하는 뛰어난 가수였기 때문이니까. 맞아요. 네. 근데 3집은 다시 좀 이렇게 그 당시 이제 신지용 프로듀서랑 같이 작업을 했는데 약간 체제도 확립이 됐고 그때 당시 이제 막 인기를 얻었던 그런 발라드에 비해서 조금 더 한 발 앞서 나간 음반이었던 것 같아서 마음에 들어한다고 얘기했는데요. 이 3집의 타이틀곡이 좋은 사람이라는 곡이었죠. 이 노래를 이제 탄력을 받아서 점점 더 박효신이라는 어떤 그 사람이 가진 브랜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특히나 그때의 창법을 많은 남자 가수들이 좀 동경했었죠. 네. 너무 많이 불렀어요. 정말 노래방에 가면 이 노래가 계속 나왔어. 좋은 사람 이걸 너무 많이 불렀어요. 정말. 약간 지금 모창가 잘하신다. 왜냐면 딱 좋은 사람 불러주셨을 때 저랑 네. 예전에 그 라디오를 같이 나가가지고 네. 서로의 모창을 하는 거예요. 네, 이 좋은 사람 불러주셨을 때 저희 이제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 네네네. 맞아요. 딱 그때네요. 딱 그때라서 서로 이렇게 모창을 하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너무 서로 비슷해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 들고 왔습니다. 이거 노래도 오랜만에 한번 들어보시죠. 네, 저한테도 추억이 있는 노래 좋은 사람 박효신의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태희의 꿈꾸는 라디오 신혜림 작가님과 함께 더 뮤지션 오늘 박효신 씨의 음악과 이야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노래를 쭉 들었는데 너무 좋네요. 명곡들을 정말 많이 보유하고 계신 그리고 특히나 가을에 들으면 진짜 어울리는 목소리예요. 어쩔 맞아요. 수 없이. 네. 생각했어요. 제가 이번에 이 박효신 씨 음악을 쫙 들으면서 박효신 씨 목소리 진짜 가을에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태희 씨 목소리는 좀 겨울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저는 그쵸? 사실 태희라는 그 사람의 계절의 보는 겨울이거든요. 1월에 나왔기 때문에. 네, 처음 데뷔도 1월이었고. 겨울이 한창일 때. 그때 나왔기 때문에 저도 1월 즈음 되면 제 목소리 가끔 한번 들어볼까 하면서 옛날 노래도 듣고. 저도 그럽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다 두 곡을 못 가지만. 겨울에는 제가 좀 많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네, 기다리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박효신 씨 목소리는 약간 기본적으로 그 굵고 저음이고 묵직한 느낌도 있지만 약간 이렇게 차가운 느낌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좀 특히 빠른 템포 노래를 할 때. 근데 네네. 태희 씨는 기본적으로 따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겨울하고 좀 더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정작 눈의 꽃을 부른 사람은 박효신 씨인데. 그렇네. 그 박효신 씨의 노래에 대해서 한 평론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박효신의 노래는 하나의 정서였다. 정말 그 특유의 바이브레이션, 특유의 음색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하고 싶을 만큼 그렇지만 따라하지 못했던 그런 정서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발라드계에서 독보적인 가수로 설 수 있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정작 박효신 씨는 그런 식으로 본인을 이제 따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냈지만 본인은 본인 스스로에서 약간 벗어나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네. 특히나 4집에서 점차 이제 그런 시도가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때 당시 타이틀곡이 그곳에 서서라는 곡이었는데 좋은 사람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좀 감정적인 부분, 화려한 이런 바이브레이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줄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박효신 씨가 그때 당시에 그런 본인 특유의 어떤 우는 듯한 창법이 많이 사라져서 좀 아쉽다는 얘기도 들었다. 그런데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타일을 없애면은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감이 없었던 건 아닌데 그렇지만 변화를 좀 주고 싶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동안 그런 박효신 씨하고 비슷한 보이스를 가진 그런 발라드들이 많아지면서 약간 식상해지기는 했었어요. 근데 그런 거에서 조금 더 이렇게 어떤 발라드의 트렌드를 본인이 끌고 나가려는 노력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게 일단 선곡의 변화. 조금 더 밝은 음악들 그리고 나서 이제 창법의 변화, 목소리의 변화 이런 것들이 좀 연착륙하듯이 차분차분히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4집에 보면 김범수 씨하고 함께 부른 친구라는 건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네. 네, 사실 뭐 박효신 씨가 이제 초반에 1, 2집 때도 이렇게 좀 밝은 노래들, 뭐 특히 이소라 씨하고 같이 했었던 It's Gonna Be Rolling이나 이런 노래를 부르긴 했었습니다만,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밝은 기운들을 좀 뽑아내면서 약간 변화되는 느낌들을 많이 이 앨범 자체에서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같이 김범수 씨하고 듀엣을 하게 된 거는 뭐 두 분이 워낙 이제 절친한 사이이기도 하지만 두 사람이 서로의 보컬에 대해서 굉장히 좀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뭐 김범수 씨의 그 전국 공연에 박효신 씨가 일부러 게스트로 따라다니기도 하고 그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한번 되게 멋있는 남성 듀엣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다고 해요. 그 83년도에 제임스 잉그램하고 마이클 맥도날드가 불렀던 이 I'm Be There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분위기, 남자 둘이서 뭔가 되게 신나게 어떻게 보면 약간 대결하는 느낌도 있는데 그런데 둘 다 노래를 너무 잘해. 이런 느낌을 좀 주고 싶었다. 그래서 이 친구라는 건이라는 노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약간 좀 발라드를 들었다면 약간 여기서 네, 분위기 한번 전환하고 가죠. 너무 좋죠. 이 노래를 들으면 막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약간 권법으로 치면 이 권법으로 따뜻한 권법으로
1인자와 저렇게 뭔가 강력하게 차갑게 쏘아대는 1인자가 붙어가지고 예,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듯한 무술 영화 같은 느낌도 살짝 듭니다. 하지만 굉장히 내용도 좋고 신나는 노래 친구라는 건 김범수 씨와 함께 부른 박효신 씨의 노래 듣겠습니다. 진짜 친구라는 건 이 노래를 듣는데 친구들끼리 치고받고 놀고 서로 막 달리고 막 네. 한창 그러니까 고등학교보다 넘어가지 않는 대학교 이전의 친구들의 막 모습들이 많이 떠오르네요. 그래서 이 노래들 물론 이제 박효신 씨가 여자 팬들이 워낙 많지만 남자분들이 참 좋아했었던 박효신의 곡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 추억들. 네. 박효신 씨의 팬은 지금 물론 여성분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셔서 그렇지만 깔려있는 팬으로 보면 남자 팬이 많을 거예요. 많긴 해요. 예. 맞아요. 김범수 씨도 마찬가지고 이게 남자들이 동경하는 그런 보컬리스트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참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정말 저렇게 노래해보고 싶어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냥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참 그게 우리나라 분들 중에 왜 노래 못하는 사람 요즘 없다고. 네, 그렇지. 그러니까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막 이렇게 누군가를 동경하고 좋아할 수 있다는 게. 박효신 씨한테 김범수 씨의 보컬에 대해서 물었더니요. 김범수 씨는 그 속도감 그리고 노래의 임팩트를 넣는 거, 비트감 이런 게 정말 뛰어난 것 같아서 사실 그거는 나는 경쟁을 못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박효신 씨의 보컬의 강점은 어디 있느냐라고 했더니 저는 톤이 좀 유니크하죠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그런 음색, 톤 이거는 제가 범수 형보다 낫지 않나요? 알고 있어. 본인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목소리가 그 뭐랄까요 굵고 네. 흉성을 많이 쓰는 목소리 있죠. 네네. 무조건 연습해서 만든 목소리입니다. 아, 무조건 만든 목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듣기 좋은 목소리, 멋있는 목소리를 만들어야지 하고 소리부터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니크함은 아마 두껍거나 갈라지거나 이런 데서 나오는 목소리가 그렇죠. 어쩔 수 없을 겁니다. 이건 노력해서 만들어낸 거니까. 근데 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능도 뛰어났겠지만 그 이번 앨범이 나오면서 여러 기사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정말 박효신 씨가 연습벌레라는 열몇 시간을 노래를 하면서 연습을 하고 공연을 할 때도 정말 하루를 아예 그냥 통으로 이렇게 리허설과 모든 그것들을 맞춰본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제 기사로 나오던데 네. 그래서 작사가 김이나 씨인가요? 그분이 인터뷰한 기사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천재는 이길 수 없지만 노력형 천재는 진짜 이길 수 없다고 그만큼 이렇게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가수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어느 정도로 하시냐면 그 남자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여기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군대 있을 때 네. 휴가 나왔는데 놀지 않고 녹음실로 달려갔습니다. 아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정말. 네? 와 진짜 대단하시네요. 외박을 나왔는데 녹음실에 계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저는 뭐 사실 제가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들은 얘기는 있거든요. 왜 가수분들은 군대 가면은 밖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노래를 많이 부르신다면서요. 훨씬 많이 부르죠. 하도 많이 시켜가지고. 훨씬 많이 부르죠. 그것도 정말 관리 안 된 상태로. 그런데도 휴가를 나갔는데 또 녹음실을 갔다는 건 진짜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이제 요즘에는 연락이 잘 안 돼서 모르겠지만 유재석 형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뭐랄까 음악으로 노는 것 같아요. 음악으로 일을 하지만 네네네. 뭔가 스트레스 풀려면 음악도밖에 없는 것 같다는 느낌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점점 범접할 수 없는 가수인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너무 멀리 간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네. 그 박효신 씨가 이렇게 4집에서 친구라는 건이라는 노래 이런 선곡들로 본인의 스타일을 조금 더 바꿨다면 이제 5집의 추억은 사랑을 닮아에 가면서부터는 이제 확실하게 창법 변화가 있었죠. 맞아요. 조금 더 담백해지고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저는 6집의 그 앨범을 들으면서 이제 완전히 박효신이라는 사람이 미니멀해졌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6집 앨범도 이제 미니 앨범으로 2장으로 이제 따로 나와서 이제 하나의 앨범이 되기도 했었고 음악 전반이 발라드는 뭐든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템포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음악에 리듬이 들어가는 게 약간 유행이기도 했고요. 맞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상하다라는 노래를 들었는데
너무 이렇게까지 어쿠스틱하고 담백한 노래를 박효신 씨가 소화를 해내다니라는 느낌이었어요. 그 전에 그 박효신 씨가에게 가지고 있었던 우리들의 생각들, 발라드를 그렇게 우울하면서 그 풍부한 감정으로 이렇게 불러내던 그런 화려한 보컬이 작정하고 가볍게 부르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였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노래였는데요. 사실 이제 박효신 씨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보컬의 장점, 톤이나 뭐 음색이라고도 했지만 약간 우는 듯한 음색, 우는 듯한에 좀 방점을 뒀었거든요. 근데 그거에서 이제 본인 스스로도 탈피를 해서 조금 더 새롭고 멋있는 목소리를 만들어냈다라는 느낌을 저는 6집에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라는 노래 들고 왔어요. 조금 더 기분 좋게 들을 수 있는 가을, 산들산들한 가을바람 같은 그런 노래예요. 네, 함께 듣겠습니다. 더 뮤지션, 미모의 우리 작가 신혜림 작가님과 함께 미모의 보컬리스트 박효신 씨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웃은 건 박효신 씨 때문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근데 정말 가면 갈수록 미모도 정말 꽃이 핍니다. 그렇죠. 네. 나이가 들수록 어쩜 이렇게 더 어려지시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아무래도 대중 앞에 서는 사람들은 외모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더 멋있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되게 부러워요. 네. 그리고 또 이게 저절로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멋이 뭔가 풍화되고 낡고 이렇게 돼서 멋있어지는 그 멋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젊으니까. 네, 그렇죠. 그분이 음악을 공부하는 것만큼 패션도 공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트렌디함을 앞서가게 과하지 않게 막 이렇게 잘 입으시니까. 그 한 패션 잡지에서 그런 인터뷰 하신 적 있었어요. 그 어렸을 때 자기는 가수니까 난 음악만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해서 그냥 막 다녔는데. 진짜 데뷔 땐 그러셨는데. 네. 근데 저 친구는 너무 패션이 별로다라는 얘기를 듣고 약간 충격을 받아서 그때부터 좀 본인이 공부를 했다고. 지금 너무 멋져요. 네, 그렇죠. 맞아요. 가을, 그래서 박효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사실 제가 가을에 가장 많이 들었던 박효신 씨의 앨범이 5집 앨범이었습니다. 좋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추억은 사랑을 닮아가 들어있었던 그 좀 더 정제되고 담백해진 그 목소리도 좋았고요. 이 앨범 자체가 굉장히 가을스러운 그런 발라드들로 많이 꾸려져 있어요. 이 타이틀곡도 정말 좋았는데 제가 마지막 곡이라서 그냥 나 좋아하는 노래 한 곡만 들으면 안 될까 싶어가지고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네, 5집에 있었던 다른 노래를 들고 왔습니다. 그립고 그리운이라는 곡인데요. 저도 좋아해요. 진짜 좋지 않아요, 이 노래? 네, 너무 좋아요. 이게 실제로 불러보니까 더 좋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약간 가을 오후에 햇볕 약간 이렇게 니엇니엇할 때 하늘은 아직 맑은데 노을이 지는 느낌. 딱 그 느낌의 노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 제가 진짜 많이 찾아 듣는 곡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곡으로 들고 왔어요. 네. 그럼 그 곡은 저희 꿈꾸는 라디오 끝곡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더 뮤지션 박효신 씨의 이야기 우리 신혜림 작가와 나누어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다음 주 만날 것을 기약을 하면서 보내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0월 8일 토요일